네, 지금 자리를 정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특집 방송으로, 마지막 정말 그 초대형 손님을 모신 겁니다. 이 가짜뉴스 타파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뉴스를 타파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뭐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기문란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홍석준 의원님은 애청자 여러분, 이 자유우파 예. 이 진영에서 지금 가짜 뉴스 및 아주 그 좌파의 네. 세력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그렇죠. 국회 예. 상임위에서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정말 역량인 빛나는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과거 스튜디오에서만 뵀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좀 해주시죠. 그래도. 예, 시청자 여러분, 따따부타 시청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한 두 번 배웠었는데, 제가 오지 못할 때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하고 민상 우리 원장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잘 이제 방송하고 계신지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체크 대상이었군요. 요즘 그 가방위에 계시잖아요. 네네. 가방위가 정말 요즘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가방위원장이 우리 여당의 장재원 위원님이시고 또 방통위원장에 또 이동관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방이 그 회의 들어가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사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국회의원 299명이 있지만 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여야 합의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회의를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숫자도 적지만 또 과방위원장이 또 정청래 위원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크죠? 예, 막무가내로 나가도 사실 저희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네. 지금 장재원 위원장이 딱 들어오니까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저희들이 좀 일단 여전히 숫자는 작지만 회의에 있어서 예를 들면 회의 개최 여부라든지 회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주도권을 상당 부분 좀 회복했다. 좀 이런 부분이 그전에 좀 상임위하고는 풍경이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자리가 그럼요. 우리 굉장하군요. 그 장재원 네. 가방위원장님 화이팅. 그리고 가방위 소속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다 화이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예. 그 정말 억지 속에서 우리 힙합 속에서. 홍석준 의원님이랑 많이 진짜 야, 애쓰셨죠. 정청래 위원장이 근데 저희들이 한 가지 배울 건 있습니다. 뭘 배워요? 굉장히 쇼를 잘해요. 쇼를 잘해요. 예, 굉장히 쇼를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본회의 석상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이상한 소리가 김건희를 구속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가만 보니까 정청래요. 왜 본인이 완전 뜬금없죠. 왜 저 사람 왜 이러나는데 보니까 그걸 또 딱 찍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딱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개딸들로부터 많은 또 지지를 받고 또 상임위원장 할 때 후쿠시마 관련된 질의를 이게 본인이 이제 상임위원장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를 보고 질의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물을 해가지고 이게 오염수라면 마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선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능하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늘었나 봐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을 저는 왜 배우자고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좌파였던 그런 어떤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렇죠. 예.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청래는요, 그 운동권에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정통파로 안 쉬고, 일테면 운동권 경영을 했지만 20% 경영하고, 나머지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장 한 게 유명해. 마포에서 학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운동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경우 대표가 통렬히 그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국회에서 그 방통위원장 취임 전부터 이동관 이름이 뜨자마자 막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먹혔습니다. 참 어떠세요? 신임 예. 방통위원장은? 어이구, 이게 사실 내정설이 한 2달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내정설이 2달이에요. 예, 청문회 전부터 사실은 뭐, 언론 지상 청문회를 했죠.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일은 났을 때는 학폭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초반에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학폭이 아닌 어떤 청소년 간의 어떤, 다툼 싸움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피해자 학생하고 다 화해를 하고 예. 그리고 2012년 5월 달에 뭐 관계 전학할 때 오히려 그 학우들 싸운 학생들하고 특히 선생님들하고 뭐 관계 전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좀 저희들도 이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뭐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 뭐 저도 사실은 수많은 토론 프로그램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서 민주당이 이렇게 청문회 배우캣 움직임이 있는 것이 결국은 한 방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드니까 뭐 조성래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는 한 방뿐만 아니라 두 방, 세 방도 있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청문회 딱 따져보니까 빈술에 빈 깡통이 요란했다.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중언부언 했던 말하고 해서 결국 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되는데 제가 이동관 위원장은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어떤 불공정 좌파 방송을 정상 방송, 공정 방송으로 좀 이끄는 데는 확고한 좀 의지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좀 견해가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한 좀 마음이 좀 듭니다.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빈수레가 이제 머리에 빈수레 머리 등겨오는 거 아닌가? 어제 그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어제 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 이제 행태가 뭐냐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인정 못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동관 위원장한테 답변을 안 시켜요. 뭐 사무처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방통위 직원들한테 지키고 방통위원장이 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또 나가 퇴장해버리고 심지어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동관 씨 뭐 이런 식으로 뭐 붙이고 그리고 또 민영배 의원은 또 당신이 무슨 뭐 국무위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장 뭐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국무위원급이라고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회의에 배설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동관 위원장을 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예의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어떤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할 건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역시 그 장제원 그 가방위원장이 노련하게 그 답변을 안 들으려고 이제 뭐 사무처장 기획실장을 하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답변하시오라고 이제 지명을 하니까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역시 노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장제원 위원장이 노련하게 운영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도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든든하네요. 예. 근데 이 방통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가장 큰 문제가 방송 장악, MBC, KBS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MBC부터 좀 살펴보면요. 많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MBC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이 방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MBC의 역사와 구조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원래 MBC가 생길 때는 서울 MBC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부산 MBC, 두 번째 대구 MBC, 그다음에 서울 MBC로 이제 생기다가 나중에 신군부 1980년도에 언론사 통폐합하면서 이제 방문진이 대주주가 되고 정수장학회가 소수주주가 돼서 결국은 이 방문진 이 엄브렐라 구조 하에서 이제 서울 MBC가 이제 다른 어떤 지방 MBC 계열사를 이제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통폐합이 된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1980년 이제 신군부 체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이미 다 사라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방송 분야에서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MBC 그렇죠? 그리고 KBS도 이렇게 잘하신 것처럼 과거 KBS, TBC가 합병이 되면서 KBS 1, 2방송이 그렇죠.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은 이 구조를 한번 이제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이구단 대구 MBC 같은 경우는 원래 대주주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쌍용 김성은 회장이 성북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이제 이제 성북문화재단이 이제 소수 주주가 되고 박문진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MBC 전체가 이제 통폐합되는 어떤 구조로 되는데, 사실 MBC가 참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끼리끼리 내로남불 문화가 너무 심하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BC가 그 민노총 노조가 너무 이제 절대 다수고 또 그 출신이 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영진이 되어 보니까 사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도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2021년 도쿄올림픽을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수단, 들고 이제 선수단 하는데, 그 국가에 대해서 희한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소개하면서 뭐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던 나라였다. 또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또 그 아편 내지는 이런 게 많이 나는 그렇죠. 나라였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면,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좋은 면을 많이 부각해서 어떤 그 전 세계 어떤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잔치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계적인 이벤트인데, 그 나라의 나쁜 면만 소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청자들의 항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외 언론에서도 뉴욕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고, 심지어 외국 공간에서도 공식적인 그 외국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MBC가 견디다 못해 당시 박성재 사장이 사과를 하고 보도본부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보도본부장이, 사퇴한 보도본부장이 MBC 계열사인 블레이비라는 곳에 이사를 갔다가 사장 됐다가 지금은 또 감사로 들어왔어요. MBC 감사로. 돌고 도는군요. 또 당시에 그 박성재 사장이 경영본부장이 라스베가스 등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수백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기는 그냥 부산 MBC 사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조직 문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 민노총 노조의 끼리끼리 내로남불 이런 문화로 인해서 MBC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영상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특히 또 방송에 있어도 정말 편향된 방송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MBC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방문진이 물론 개별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사회자를 바꾸라 이런 것은 방송법에 위반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너무 못했다.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저희 당에서나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이 결국에 그 인사를 통해서 MBC 이 방송 콘텐츠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노조에 치우치는 그런 이념 방송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한 거죠. 그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민노총 산하의 사람들만 쭉 인사 배치하고 사장을 배치하고 하니까 사장이 또 그 밑으로 배치하고 해서 되는데, 지금 알기로는 민노총 소속이 MBC 같은 경우는 뭐 80%가 된다. 네, 절대 다수입니다. 네. 80%가 된다. 민노총 소속 기자들이나 뭐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절대 네. 다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몇 가지 역할을 한 것은, 첫 번째 이제 박성재 사장이 이제 재임을 하려고 연임을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5분인가 14분인가 신청해서 이제 3분이 이제 통과를 했는데, 박성재 사장이 최종 후보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박성재 사장이 이제 영업 그 성과를 그 공시된 거하고는 달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성과, 영업 이익을 할 때는 이제 방문진에 이제 주고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영업 이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진 이익금을 주기 이전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시된 거하고 달리 네. 그거를 이제 경영성과로 해가지고 사장 임인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방문진에서는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겠죠. 걸러내는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몇몇 이제 시민단체와, 이제 그 항의 반박 성명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박성지 사장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그래서 방문진이 어쨌든 인사 경영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 네. 예, 그나마 MBC가 이제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라도 정상화로 가고 하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 그러네요. 홍석준 의원님의 한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 여쭤보고 싶은 건요. 또 다른 공영방송 KBS 문제인데 지금 KBS 김우철 사장 해임 절차로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KBS 이사회. 이사회. 예. 이사장은 바꿨고요. 네네. 그 이사회에서 이제 사장 해임 절차에 간 거죠. 네. 그리고 그 KBS의 문제하고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KBS도 이 텔레비전의 민영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의원님 어떠세요? 그러는 게? 예. 지금 이제 방송국마다 이게 그 공영방송이든 종편이든 일정 기간마다 이제 그 방송 제어가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1, 2방송이 같은 방송국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방송 제어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KBS 2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방송 제어가 심사를 거칠 때 점수가 미달돼서 조건부 재허가라는 걸 지금 벌써 2차례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과연 KBS 2방송을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갈 거냐? 그 문제가 있군요. 이 문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뭐 이거를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민영화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결국 KBS 이사회, 방통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임 사장 그리고 국회 등이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신구부 체제로 남아있는 MBC, KBS가 정말 진보들과 민주당 입장이라면 그걸 해체해야 되잖아요. 자유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앞뒤 안 맞네. KBS 2방송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수신료 폐지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 정부 하에서요? 예, 특히 우리 따따부따에서 수신료 문제를 가장 정말 크게 좀 이슈화를 했고, 지금 일단 이제 수신료 이제 분리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신료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6,900억이 거쳐가지고, 이제 징수에 따른 이제 한전에 주고, 그리고 3%를 또 EBS에서 주고, EBS에 주고, KBS에 갖고 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 되는데 분리징수가 되면은 뭐 얼마 가져갈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폭 줄 거다. 뭐 1,000억에서 뭐 2,000억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뭐 폐지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 이제 폐지의 이제 전제 조건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공적 자금으로 이제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이제 공공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문제와 이제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료 폐지는, 이런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뭐 KTV도 있고 방송이 많은데 우리가 왜 매달 2,500원씩 내가지고 그것도 방송이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지금 KBS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신료의 가치에 대해서는 방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시청자들이 낼만하다. 이게 정말 어떤 필요하다. 교양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뭐 시사적으로나 이게 정말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가치를 결국은 시청자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고. KBS 수신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신료의 가치를 우리 따따붙다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월 10,000원씩 이렇게 112 든든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마 저희가 할 수 없이 댓글에 후원 계좌를 좀 남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